미스터리 사장님의 화려한 등장과 첫 번째 복수. 주인공 박성철 62세 남. 명문 고등학교 교장으로 조기 은퇴 후 고향인 부산 해운대의 낡은 횟집을 인수하여 소박한 볶국집을 운영 중. 성격 겉은 털털하나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참교육 마인드 소유자. 막대한 재력과 넓은 인맥을 숨기고 조용히 살고 있음. 평범한 볶국집 사장님? 노. 이웃을 지키기 위해 베일을 벗다. 62세 은퇴 교장. 노후 자금 털어 낡은 횟집을 인수한 진짜 이유. 그날 부산 바닷가 볶국집에 나타난 수상한 손님의 정체. 부산 해운대 오래된 상가 골목에 자리한 미스터 박 볶국집. 서울 명문고 교장 출신인 62세 박성철은 커다란 뚝배기에 볶국을 담으며 유쾌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의 흰 조리복과 푸근한 미소가 낡은 식당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성철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의 눈빛은 넉살 좋은 사장님이라기보다는 수많은 학생을 지도했던 지혜와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철은 뚝배기 뚜껑을 닫고 조심스럽게 부동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동수 30대 후반. 임대업자는 팔짱을 낀 채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법대로 하셔야죠. 싫으면 나가세요. 그리고 요즘 누가 현금으로 월세를 내요? 디지털 결제 세대 시대에 좀 배우세요. 강동수는 임대료를 올려 상권을 사들이는 악덕업자였습니다. 착한 캐릭터 오지에 50대 초반 슈퍼 할머니의 며느리가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하며 강동수에게 빌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시어머니 몸이 편찮으신데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나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강동수는 비웃으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건물에는 정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성철은 볶국집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젊은 친구, 그렇게 법만 따지지 말고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것도 좀 생각하게. 라떼는 말이야,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했어.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강동수는 성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볶국집 사장님. 남의 건물 계약에 참견하실 시간에 국물이나 더 끓이시죠? 옛날 얘기는 박물관에 가서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강동수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이 상황을 볶국집의 유머러스한 종업원 김순심 60세 여성이 가게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심은 성철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젊은이 요즘 말로 완전 꼰대 스타일이에요. 돈만 아는 꼰대. 성철은 순심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낸 후 다시 강동수를 향했습니다. 강동수 씨,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철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내린 사람. 성철의 인맥, 지혜로운 캐릭터. 정우진 60대 초반 변호사이 성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황금폰으로 연락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강동수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강동수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강동수 씨, 이 복국집과 주변 4개 상가는 사실 박성철 교장 선생님 소유의 재단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 상권 전체의 진정한 건물주는 따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반전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 슈퍼 할머니와 며느리 오지에마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성철은 조용히 복국집으로 돌아가 뚝배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동수에게 등을 돌린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을 타인을 괴롭히는 데 쓰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내가 이 식당을 인수한 진짜 이유는 내 이웃이 당신 같은 악덕 임대업자에게 당하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인공 내면 독백. 내가 교단에 섰던 30년의 세월은 정의가 지식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 식당은 그 가르침의 마지막 교실이다. 슈퍼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다고 무시만 당했는데 며느리 오지에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성철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복국 한 그릇씩을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것뿐입니다. 어서 몸 녹이고 가세요. 성철은 강동수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강동수 씨, 오늘부로 이 동네 모든 상가의 임대료를 20년 전 상생 시세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모든 임대 관계는 끝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통쾌한 선언에 주변 상인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성철의 얼굴을 비춥니다. 복국집 주방에서 그릇을 닦는 그의 뒷모습은 평범했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이제 지역사회를 지키는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의를 척결하고 약자를 보듬는 그의 모습에 이웃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스터 박 복국집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제 사건을 들은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고마움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복국을 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유머러스한 종업원 김순심은 신이 나서 주문을 받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순심은 성철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 복국집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사장님 명함 몰래 사진 찍어 SNS에 올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성철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순심 씨,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사는 세상의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한편 강동수는 자신이 투자한 모든 상권에서 임대 관계가 끊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엉뚱한 캐릭터 나봉만 50대 초반 지역 신문사 기자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갑질입니다. 복국집 사장 박성철을 고발해야 합니다. 나봉만 기자는 강동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동네에서 미스터 박에 대한 소문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강동수 씨, 갑질이 아니라 참교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철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덤비셨네요. 그분, 이 동네에서 20년간 장학재단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나 기자는 강동수에게 장학재단의 기록이 담긴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은퇴 교장의 통 큰 기부라는 제목 아래 박성철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동수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성철은 복국집에 찾아온 오지혜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슈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월세 보증금 전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오지혜의 시아버지 오병철은 며느리의 행동과 성철의 은혜에 감동받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철은 오병철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동네의 큰 어른으로서 드릴 수 있는 작은 응원입니다. 며느님께서 어르신을 모시는 마음이 참 예쁩니다.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상 손님, 복국집에 나타난 진상 손님, 교장 선생님에게 제대로 걸렸다. 식당 바닥에 드러누운 남자, 박 사장님의 특급 처방은 먹튀하려던 손님에게 날아온 종이 한 장의 정체. 부산 해운대 미스터 박 복국집의 점심시간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날 복국을 맛있게 먹던 손님 테이블에서 난데없이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중년 남성 주요 인물 진상 악역. 고영식, 40대 중반, 무례하고 이기적인 성격이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이 복국에 머리카락이 나왔잖아. 내가 이런 더러운 음식을 먹었으니 배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는 복국 뚝배기를 험하게 밀어냈습니다. 성철은 주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남자는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어 보상을 요구하는 상습적인 진상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종업원 김순심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고영식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끓여? 내가 입맛 다 버렸는데? 오늘 장사 접고 나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 카메라가 고영식의 과장된 연기를 클로즈업합니다. 성철은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고영식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영식의 뚝배기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복국을 끓이는 데 쓰는 육수용 집게로 머리카락을 집어 올렸습니다. 성철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상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손님, 이 머리카락 말입니다. 성철은 집게에 집힌 머리카락을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건 저희 종업원의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이 정도 길이에 이렇게 굵은 머리카락은 저희 주방에 있는 누구에게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탈색모입니다. 손님의 머리색과는 다르지요. 이 반전적인 지적에 고영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뻔뻔하게 성철을 몰아붙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 당신 사람을 억측하는 버릇이 있네. 성철은 여전히 평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요?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성철은 주방으로 돌아가더니 작은 USB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국집 구석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고영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스터 박 복국집 내부, 시간 오후 1시. 화면 CCTV 영상이 재생되자 고영식이 복국이 나오기 직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은 그 순간을 정지 화면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과학적 증거에 고영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거 조작이야. 성철은 태블릿 PC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는 고등학교 교장 시절부터 모든 일을 증거와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희 식당에 입힌 영업 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요즘은 증거 없인 갑질도 안 통합니다. 성철의 목소리가 커지자 고영식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때 엉뚱한 기자 나봉만이 점심을 먹기 위해 복국집에 들어섰다가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나 기자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현장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 복국집 사장님의 진상 참교육 2탄이 기사가 되겠구만. 이게 바로 사이다다. 나 기자는 유쾌하게 중얼거리며 고영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저랑 인터뷰 좀 하시죠? 왜 식당에 머리카락을 넣으셨어요? 동기가 뭡니까? 고영식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도망치려고 했지만 입구에 서 있던 지혜로운 변호사 정우진이 들어서며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딱 맞춰왔군요. 이분 상습범으로 이미 몇 건의 고소 기록이 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고영식에게 고소장 접수 안내서를 건넸습니다. 고소장에는 성철이 이미 과거 고영식의 행적을 조사해 두었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철은 고영식을 향해 교장 시절의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선의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만큼 비겁한 행동은 없습니다. 당신은 사회의 공정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이순자는 식당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보더니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식아, 너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니? 이순자는 아들의 행위에 대해 성철에게 대신 사과했습니다. 사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절망과 눈물.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아들의 잘못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한 어머니의 고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철은 이순자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어머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님 때문에라도 이분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대로 보내면 이분은 또 다른 선량한 식당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성철은 고영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고영식 씨, 제가 당신을 고소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당신이 피해를 준 모든 식당에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에게 참회 일지를 제출하십시오. 이 특별한 숙제에 고영식은 경악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통쾌한 해결 방식에 주변 손님들과 종업원 김순심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심은 성철에게 달려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교육자십니다. 진상 손님에게 벌금 대신 봉사 숙제를 주시다니요. 이건 요즘 애들도 배워야 할 참교육이네요.
성철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순심 씨, 저는 사람을 벌주는 것보다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잘했는지 우리 미스터 박 참교육재단에서 철저히 확인할 겁니다. 고영식의 어머니 이순자는 성철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복국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기회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는 나봉만 기자보도 부산 복국집 사장님 진상에게 벌금 대신 한 달 봉사통 큰 참교육, 교육의 힘을 보여주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철의 행동에 대한 전국적인 찬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철은 신문을 읽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영식이 보낸 첫 번째 참회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일지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고영식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자가 찾아왔다. 알고 보니 글로벌 기업 회장, 복국집 사장님의 황금 인맥, 국뽕서사가 시작된다. 은퇴 교장 선생님의 눈물, K-교육의 힘을 보여주다. 미스터 박 복국집, 시간 오후 2시, 겨울. 그날 오후 복국집 문이 열리고 웬 세련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착한 캐릭터 최혁진, 50대 초반, 글로벌 IT 기업 회장이자 성철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가장 아꼈던 제자였습니다. 최혁진은 성철에게 달려가 넙죽 절했습니다. 선생님, 박성철 선생님, 제가 세계 어디를 가도 자랑스러운 K-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성철은 혁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혁진이, 내가 어떻게 여기에, 깡마른 고등학생이 이렇게 멋진 사업가가 되었구나. 스승과 제자의 극적인 재회에 주변 손님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철은 혁진에게 따뜻한 복국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혁진은 복국을 먹으며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고등학교 새학년 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최혁진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당시 혁진은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하려 했었습니다. 혁진의 회상 장면, 교실 복도. 30년 전 성철 당시 교사은 혁진을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혁진아, 배움의 기회는 포기하는 게 아니다. 내게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가두지 마라. 내 학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 절대 꿈을 잃지 마라. 혁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몰래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받은 K-교육 덕분에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혁진은 감사의 표시로 거액이 담긴 봉투를 성철에게 내밀었지만 성철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혁진아, 나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내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K-미래의 희망을 심어준 것이란다. 성철의 말에 최혁진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최혁진은 성철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지난번 임대업자 참교육 기사를 보고 저희 회사 경영진 전체가 감동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으로 선생님의 참교육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성철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혁진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성철은 혁진에게 지난번 악덕 임대업자 강동수와 진상 손님 고영식을 참교육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혁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그 지혜와 강단으로 지역사회를 밝히고 계셨군요. 혁진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회사 법무팀과 자선재단팀을 가동하여 성철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철은 혁진과 함께 따뜻한 보온병에 담긴 전통차의 반명 PPL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혁진은 성철의 숨겨진 재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소문이 자자합니다. 선생님이 복국집을 차리신 이유가 단순한 은퇴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철은 혁진에게 자신의 숨겨진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혁진아, 나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퇴임 후 보니 어른들의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있더구나. 낡은 상가와 외진 골목에 있는 선량한 이웃들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성철은 실제로 교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사재를 털어 지역 상생을 위한 비밀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복국집은 사실 그 재단의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국뽕 서사에 혁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성철은 혁진과 함께 급히 복국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동수는 마스크를 쓴 채 복국집 문에 악의적인 낙서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던 강동수는 자신의 몰락이 모두 성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복수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성철이 도착하자마자 혁진이 재빠르게 강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혁진은 강동수를 붙잡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공공기물 파손에 영업 방해까지 하려고 했어요. 저는 박성철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인 정우진 변호사와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최혁진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든 행동은 녹화되었고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기업 회장의 등장에 강동수는 두려움에 떨며 망설였습니다. 그는 성철이 단순히 복국집 사장이 아니라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국 강동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달아나야 했습니다. 성철은 강동수가 뿌리려 했던 악취나는 액체를 조용히 치웠습니다. 혁진은 성철을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악한 사람들의 위협을 매번 당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성철은 혁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혁진아, 악은 빛을 두려워한단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선하면 그 악은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 나는 내가 도와준다고 하니 이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착한 제자의 도움으로 참교육이 더욱 강력해지는 통쾌한 전개였습니다. 성철은 다음 날 아침 이웃들에게 강동수의 악행을 알리고 모두에게 안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웃들은 성철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최혁진 회장은 곧바로 성철의 이름을 딴 박성철 참교육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재단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젊은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나봉만 기자에 의해 또다시 지역 뉴스를 넘어 전국적인 미담 국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봉만 기자는 성철을 찾아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젠 전국구 스타가 되셨어요. 사람들은 사장님을 미스터리 사장님, K참 교육교장이라고 부릅니다. 성철은 겸손하게 웃으며 기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복국집 사장일 뿐입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사회의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국 한 그릇에 그 마음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복국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웃 상인들은 성철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발적으로 미스터박 복국집 주변 청소와 보안을 담당했습니다. 지혜로운 변호사 정우진도 매일 점심시간에 복국집에 들러 성철을 도왔습니다. 성철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재력이 드디어 선한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정의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내가 심은 작은 선의의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좋은 스승과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미스터박 복국집의 따뜻한 감동과 통쾌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먼 친척의 딸, 숨겨진 사기극의 전말은 박 사장님, 가족 사기범에게 사상 최고의 사이다, 복수를 시전하다. 가족을 올린 사기꾼, 은퇴 교장의 특급 교육으로 무너지다. 박성철은 복국집을 잠시 비우고 부산 시내의 한적한 커피숍에서 먼 친척의 딸 박민정, 30대 초반 착하고 순진한 성격을 만났습니다. 민정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성철에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정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믿었던 사촌 오빠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제 살 희망이 없어요. 민정은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정을 속인 사람은 박성호, 40대 초반,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친척이었습니다. 성철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성철은 민정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선 이걸로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하고 이제부터는 큰아버지가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가족은 이렇게 어려울 때 돕는 것이다. 성철은 복국집으로 돌아와 지혜로운 변호사 정우진에게 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촌 박성호의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듣더니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특히 친척 간의 사기라 민정 씨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성철은 곧바로 글로벌 기업 회장 최혁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혁진아, 이번 일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이니
내가 가진 기술력과 정보력으로 성우가 숨긴 돈의 행방과 그의 은신처를 찾아내야겠다. K 기술력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줘야지. 최혁진은 곧바로 사기꾼 추적 프로젝트 팀을 가동했습니다. 성철은 또한 유머러스한 종업원 김순심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김순심 씨, 당신의 특급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성우가 자주 들락거리는 이 동네 술집과 도박장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줌마렐라의 힘을 보여주세요. 김순심은 신이 나서 동네의 모든 소식통을 총동원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최혁진 회장의 IT팀은 24시간 만에 박성우가 사기친 돈을 숨긴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와 그가 숨어있는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혁진은 성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고 했습니다. 선생님, 성우의 모든 자금 출처와 은신처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K기술력 쓸만하죠? 성철은 지체 없이 정우진 변호사와 함께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성철은 성우에게 복국집 명함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우야, 큰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복국을 끓여놓았다. 어서 돌아오렴. 부산 미스터박 복국집 사장 박성철. 이 메시지에 박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박성철의 연락에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박성우를 찾아가기 전 엉뚱한 기자 나봉만을 서울로 불렀습니다. 나 기자는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가족윤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직감에 흥분했습니다. 사장님, 이 사연 대박입니다. 가족을 팔아 사기친 악덕 친척에게 복국집 사장님의 통쾌한 심판이라고 제목을 뽑겠습니다. 성철은 나 기자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나 기자, 우리 민정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사를 써주십시오. 사기꾼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철은 정 변호사와 함께 박성우의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어준 순간 성철과 정 변호사를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성철은 박성우의 화려한 오피스텔 내부를 둘러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우야, 이 돈이 내게는 행복을 주었니?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 상처 준 민정이는 지금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 성철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성우에게 해외 계좌 추적 자료와 횡령 및 사기 혐의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성우 씨, 당신이 숨긴 모든 재산은 이미 법적 절차를 밟아 동결될 예정입니다. 요즘 세상은 숨겨도 다 찾아냅니다. 성철 교장 선생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박성우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한순간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성철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처? 내가 민정이에게 준 고통은 무엇으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행해야 한다. 첫째, 민정이에게 사기친 원금의 2배를 배상하라. 둘째, 내가 사기친 모든 사람들에게 자필 사과 편지를 쓰고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게시하라.
이 파격적인 2배 배상 및 공개 반성 요구에 박성호는 주저했지만 정 변호사가 건넨 자료를 보고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철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성철은 박성호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건 바로 김순심이 정성껏 끓여 포장해준 참외의 볶국이었습니다. 성철은 이 국을 마시며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새기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 것을 다짐하렴. 가족의 사랑을 잊지 마라. 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박민정은 성철에게 찾아와 울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잃었던 돈을 모두 돌려받고 2배의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정은 성철에게 직접 끓인 커피 한 잔을 내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정은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사촌 오빠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큰아버지 성철과 사촌 오빠의 어머니 박성우, 어머니 이순자가 그녀를 돕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나봉만 기자는 이 사건을 K패밀리 통쾌사이다. 볶국집 사장님의 가족애로 이룬 정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보도했고 성철의 지혜로운 행동은 국민적 찬사를 받았습니다. 성철은 볶국집 주방에서 뚝배기를 닦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가족은 그 기회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성철은 유머러스한 종업원 김순심에게 볶국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순심은 볶국을 맛있게 먹으며 성철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다음에는 또 어떤 큰일이 터질까요? 사장님 주변에는 잠잠할 날이 없네요. 이젠 좀 소확행세대 공감 키워드 하셔야죠. 성철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정의와 유머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웃과 가족의 따뜻한 정이 있으니까요. 평화로웠던 미스터 박 볶국집에 갑자기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볶국집 입구에 도시재생사업 강제 철거 예정 통보서가 붙은 것입니다. 성철은 통보서를 읽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철거 계획은 상권을 장악하려는 거대 지역 비리 카르텔의 음모였습니다. 이 소식에 이웃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이 지역 유력 정치인과 손잡은 윤 사장, 50대 후반, 탐욕스러운 지역 개발업자가 있었습니다. 윤 사장은 볶국집과 주변 상인들을 내쫓고 초고층 레지던스를 건설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계획이었습니다. 종업원 김순심은 눈물을 글썽이며 성철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 볶국집도 끝인가요? 저 사람들이 돈으로 밀어붙이면 저희는 못 이기잖아요. 성철은 등산용품, 가방에 무언가를 챙기며 김순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김순심 씨, 걱정 마십시오. 정의는 돈보다 강합니다. 저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 성철은 곧바로 지혜로운 변호사 정우진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철거 계획의 배후에 있는 비리 세력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들은 단순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지역 정치권과 깊이 엮여 있어 법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내 교단 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이 세상이 힘이 아닌 정의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싸움이야말로 나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학생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교훈이 될 것이다. 성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렵다면 우리는 정의와 국민의 힘으로 싸워야지요. 정 변호사님, 이 철거 계획이 얼마나 부당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성철은 자신의 글로벌 기업 제자 최혁진 회장에게 연락하여 철거, 부당성 및 지역 개발 비리에 대한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과 여론 형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혁진은 선생님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회사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계획을 주도하는 윤 사장이 조폭 같은 인부들을 데리고 복국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 사장은 오만하게 웃으며 성철에게 통보했습니다. 박성철 씨,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합의하세요. 돈 좀 만져봤다고 깝치지 마시고 복국이나 계속 끓이세요. 요즘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깁니다. 성철은 침착하게 윤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 사장, 당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십 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이웃들의 삶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K상생 정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나봉만이 카메라 기자들과 함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나 기자는 윤 사장 일당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윤 사장님, 지금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강제 철거 협박을 하시는 겁니까? 이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됩니다. 나 기자의 등장과 카메라 세례에 윤 사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카메라 꺼. 윤 사장은 인부들을 시켜 기자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철의 예상치 못한 히든카드가 터졌습니다. 성철이 교장 시절 은밀히 후원했던 정치권의 숨은 지성파 인사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그 국회 기자회견 장면, 그 인사는 윤 사장이 연루된 지역 개발 비리 카르텔의 모든 증거를 폭로했습니다. 성철이 30년간 쌓아온 깨끗한 인맥과 지혜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 통쾌한 국뽕 폭로 사건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복국집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철거 반대 시위를 벌였고 여론은 윤 사장 일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K국민의힘이 악을 심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사장은 상황이 급반전되자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되는 윤 사장은 성철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성철, 내가 뭔데 남의 사업을 망쳐. 경찰에 끌려가던 윤 사장은 순간 발이 꼬여 넘어지면서 그가 평생 성공의 상징으로 자랑하던 금장 명품 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 사장은 시계를 향해 절규했지만 경찰은 가차없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성철은 윤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사장, 저는 당신의 사업을 망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탐욕에 물든 양심을 구해주려 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철의 지혜로운 참교육은 윤 사장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성철과 이웃 상인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복국집 앞에서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상인들은 성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절을 했습니다. 오지혜와 오병철, 김순심, 정호진, 나봉만, 최혁진까지 모든 주요 인물들이 모여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성철은 마이크를 잡고 잔치에 모인 이웃들에게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웃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 이 복국집에서 저는 그 가르침이 어른들의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철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웃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일에 눈물 흘리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이 말에 모두가 박수치며 국뽕 감동에 젖었습니다. 다음 날 복국집은 다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복국을 먹는 손님들의 얼굴은 행복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성철은 평소처럼 뚝배기를 닫고 유머러스한 종업원 김순심은 여전히 유쾌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성철의 먼 친척 딸 박민정이 찾아와 성철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다시 시작한 사업에서 만든 첫 번째 수익금으로 산 노후 재테크 서적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저도 큰아버지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게요.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성철은 민정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민정아.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큰아버지에게는 최고의 보답이다. 성철은 가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상가 입구에는 이웃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미스터 박, 우리들의 영웅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철은 플래카드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퇴한 교장이 아닌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 미스터 박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해운대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비춥니다. 성철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독백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작은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미스터 박을 깨워 희망을 전파합시다. 40편의 긴 여정, 미스터 박 복국집의 유쾌, 통쾌, 권선징악 스토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덕분에 미스터 박의 복국집은 오늘도 따뜻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